굉장히 많은 재생산 영역의 노동들을 일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혼별적인 소득 보장 정책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것은 평온한 아카데믹하고서의 해요. 죽고 마는데 그때 이상한 능력을 얻게 됩니다. 일하지 않는 배짱에 또 돈이 넘쳐나는 부자. 네 번째이자 마지막 물결이 등장하는 것은 안녕하세요. 온라인 기본소득학교 오준호입니다. 왜 지금 기본소득인가? 다시 말하면 기본소득이 무엇이고 왜 지금 기본소득이 주목을 받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엣지 오브 투모로우라는 영화에서 주인공 빌 케이지는 외계인의 침공에 맞서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외계인과 싸우자마자 이 빌 케이지는 전사를 해요. 죽고 마는데 그때 이상한 능력을 얻게 됩니다. 하루 전으로 돌아가서 되살아나는 능력을 갖게 된 거죠. 근데 이때 되살아나면서 그 전 죽기 전까지의 일을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외계인의 매복을 당해 공격을 당해 죽었다면 다시 되살아났을 때는 외계인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싸울 때는 외계인을 이기고 전투에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빌 케이지는 여러 차례 죽고 되살아나기를 반복하면서 경험이 쌓이면서 더 뛰어난 전사로 성장을 하게 되고 외계인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죠. 빌 케이지 같은 능력을 목숨 재장전이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능력이죠. 하지만 살면서 기회 재장전의 능력을 얻고 싶으셨을 때가 없을까요? 시험에 실패하거나 취업에 실패했거나 작은 실수로 우리의 인생이 좀 꼬인다고 생각할 때 다시 한번 기회를 얻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기회에 도전하는 게 너무나 많은 용기와 비용이 든다면 과연 우리에게 그 기회라는 게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한 사회가 우리에게 이 기회를 정말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조건을 보장해 주면 어떨까요? 예를 들자면 우리의 통장에 매달 50만 원 정도, 일정한 돈이 50만 원 하나의 예입니다. 꼬박꼬박 들어와서 꽂힌다면, 통장에 그 돈이 생긴다면은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가요? 혹은 하기 싫은 어떤 일을 하지 않으실 수도 있겠죠. 이렇게 사회가 우리 개개인에게 기회를 끊임없이 제공해 주면 어떨까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바로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입니다. 이 기본소득에 좀 합의되어 있는 개념 정의를 좀 설명드리면 국가나 정치 공동체가 개인에게 어떠한 자격 심사 없이 또 어떤 의무로 요구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일정한 생활비 정도로 이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이 기본소득의 이 원칙들이 어느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지난 한 30년 동안 세계의 기본소득 운동가들과 지지자들이 어느 정도 합의하고 있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면 기본소득이 참 얼마 안 된 아이디어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 기본소득에 깔려있는 그 배경이 되는 사상이나 도덕감정, 그 철학은 인류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본소득의 배경이 되는 사상과 철학은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지만 좀 핵심적인 것을 이야기 드리면 한 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부에서 나오는 이익은 모두에게 동등하게 돌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분은 토마스 페인이라고 하는 미국 독립혁명의 이제 혁명가인데 토마스 페인이 이야기하기를 토지는 누군가 혼자 자기의 능력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닌데 이 토지가 소수에게 독점이 되어 있어서 다수의 기회를 빼앗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페인은 이야기하기를 토지 소유자에게서 국가가 지대를 걷어서 그 돈을 남녀 시민들에게 일정하게 나눠주자. 이런 아이디어를 제출을 한 것이죠. 이 아이디어는 또 발전하고 발전해서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알래스카 연구기금 배당 같은 제도로도 이어졌습니다. 알래스카의 천연자원 석유를 바탕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그 기금을 운영해서 나온 수익을 알래스카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이죠.
알래스카는 석유가 있으니까 그런 게 가능하겠구나라고 생각하기 전에 우리 모든 우리 시민들이 다 공유하고 있는 토지라는 자원을 과연 그 토지 자원에서 나오는 부를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지, 동등하게 쓰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기본소득의 배경이 그렇다고 한다면 왜 지금에 와서야, 최근에 와서 이 기본소득이 갑자기 이렇게 주목을 받는가?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오는 이 급변, 이 4차 산업혁명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사회의 극심한 양극화와 불평등,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심각하다라고 여기고 있고 그것의 대안으로서 기본소득을 불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인 특징은 기하급수적인 기술의 발전, 그로 인한 모든 사물과 영역의 연결, 이로 인해서 인간 노동을 아주 빠르게 자동화가 이제 로봇과 인공지능이 대체해 나가는 자동화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가 조만간 상용화가 되면 운송업에 종사하는 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겠죠. 그리고 가운데 있는 저 사진은 마치 뭐 PC방 같이 보이기도 하지만 이미 이제 많은 나라에서 들어오고 있는 아이패드로 주문하고 로봇이 음식을 서빙해주는 그러한 레스토랑의 모습입니다. 저것은 서빙 종업원의 숫자를 또 확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이미 스마트 팩토리가 도입이 되면서 제조업의 노동자들의 이제 그런 지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술 혁신에 의해서 인간 노동이 이제 덜어지는 것은 반드시 나쁜 것만은 사실 아닙니다. 4차 산업혁명은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양의 노동력은 필요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닌 게 우리가 취업 노동에, 생계 노동에 들이고 있는 노동 시간을 줄여서 개인의 삶을 더 풍족하게 만드는데 그 시간을 쓸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상황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이 자동화가 진행되어 온 최근 수십 년간 노동 생산성, 그 자동화에 의한 생산성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사람들의 실질 소득은 정체되어 있습니다. 이 갭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어디로 가는가? 자본에게, 그런 자동화를 채택한 기업에게 가게 됩니다. 그 결과 영화 엘리시움의 한 장면인데요. 부자들은 우주의 유토피아에서 살아가고 가난한 사람들은 지구의 디스토피아에 살아가는 그러한 첨예한 불평등과 양극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생산성의 향상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이익 역시 기업 중에서도 더 고용을 적게 하는 정보통신기업, 지식산업, 지식기업으로 그 부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한국 시가총액 순위 상위 10위 안에 네이버가 들어오게 됐는데 이 네이버가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 대략 한 2,5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비슷한 이 시가총액을 갖고 있는 현대자동차가 68,000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자동화 기술에 따라서 점점 적게 고용할수록 더 많은 부를 얻는 그런 기업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암울한 미래를 우리의 운명처럼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가? 사실 이게 저희들이 기본소득을 이야기하는 핵심적인 이유일 것입니다. 저 그림은 거울나라의 앨리스라고 하는 루이스 캐롤이 쓴 작품에 나오는 한 사파입니다. 거울나라의 앨리스에 보면 레드 퀸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붉은 여왕은 앨리스의 손을 붙잡고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여기서는 제자리에 머물고 싶어도 최선을 다해 뛰어야 해. 그리고 더 빨리 가고 싶으면 다른 곳으로 가려면 2배는 빨리 뛰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유례없이 풍족한 사회와 유례없이 발전한 이 기술 혁신 위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저 레드퀸의 손에 이끌려서 제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아등바등 뛰어야 하는 앨리스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다고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이 이런 상황을 운명으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인가? 소득을 위해서 아등바등 경쟁하지 말고 사회가 보장해 준 소득의 조건 위에서 서로 협력하게 우리 한번 발상을 전환해 보자.
모두에게 보편적인 기본소득이 제공되고 그 위에 각자 생계를 위한 취업 노동의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줄어든 시간 위에서 더 많은 혁신과 그리고 더 많은 돌봄 사회를 만들 수 있겠죠. 거기에 바탕에서 우리가 실질적인 자유를 누리는 사회로 나가자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자유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무언가를 하고 싶을 때 그것을 가로막는 어떤 힘이 없다면 그런 건 없죠. 우리가 롯데월드에 놀러 가고 싶을 때 못 가게 만드는 힘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유로운 것인가? 우리가 롯데월드에 갈 수 있도록 시간이 보장되고 소득이 보장되어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실질적인 자유가 될 수 있겠죠. 사회가 허락하는 한, 사회의 조건이 허락하는 한 사람들에게 자유의 수단과 조건을 제공해서 우리가 누려야 할 자유를 실질적인 것으로 만들어보자. 이게 바로 기본소득의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이미 우리 곁에 다가와 있는 미래입니다. 이제 기본소득에 대해서 반대할 수도 있고 찬성할 수도 있지만 기본소득을 무시할 수 없는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진보와 보수, 경제와 사회 어떤 영역을 막론하고도 기본소득은 지금 커다란 논쟁과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죠. 기본소득은 이제 미래로 가는 다리입니다. 좌나 우가 아니라 미래로 가기 위해서 기본소득에 관심을 가지자. 기본소득을 더 앞당기도록 우리가 노력하자. 이 말씀으로 일단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